지금부터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탄핵 국민걷기운동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 사무총장님께서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의 국민혁명당 입장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 제안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4단계 방역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질병관리청장한테 보내는 질문들을 저희 국민혁명당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혁명당 대국민 호소문. 질병관리청장은 답해야 합니다. 첫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순수 치명률은 0.008%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모든 사람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역이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청주 항도병원 김동욱 원장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사망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23일 질병관리청장이 김동욱 원장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수는 14명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0.008%의 치명률을 보인 감기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2021년 7월 10일 현재 총 확진자 수는 16만 9,146명입니다. 순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14명이니까 실제 코로나 관련 사망 치명률은 0.008%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의 치명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훨씬 약한 감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어제 8월 19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7만 057명입니다. 여러분, 질병관리청은 매일 확진자 수만, 총 누진 확진자 수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것을 빼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7만 57명입니다. 이 기간의 사망자 수를 확인해봤습니다. 170명입니다. 그럼 기저질환과 함께 사망한 사람들의 총계입니다. 이 170명에는 순수 사망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치명률은 0.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1%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작년 1월 3일부터 얘기해요. 금년 7월 1일부터 해보니까 0.24%입니다. 독감 치명률이 0.3%니까 독감 치명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기준으로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도 않고 보도하지도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감보다 못하니까요. 감기 바이러스의 세계적 권위자 이광재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99.4%에 달한다고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란 감기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지만 자신의 면역력으로 자연 치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광재 교수는 전체 확진자의 0.06%에 불과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현재 방역은 과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약 1000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격리된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격리 장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도시락만 먹다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중 단 3명만이 치료다운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험적 사례도 이광재 교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작자고 현재 모든 국민의 행동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 방식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질병관리청은 활동을 중지시키는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답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방식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에 답해야 합니다. 대국민 공포감을 조성하는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수 발표 방식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1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를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 발생한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망자도 그날 사망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왜 계속 총 누적을 합니까? 독감에 대한 통계는 1년 단위로 끊는데 왜 바이러스는 지금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로 계속 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는 보기에는 질병관리청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단 감염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백신 접종률을 보인 이스라엘은 현재 1차, 2차 포함해서 접종 완료율이 62.5%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약 10%에게 추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8월 15일 기준 확진자 수는 7,620명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수가 879만 명입니다. 한국의 인구수 5천만 명으로 기준한다면 일일 확진자 수는 42,300명에 달합니다.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1월이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치명률이 떨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기와 얼마든지 함께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당장 코로나 계엄을 풀어야 합니다. 4단계 방역으로 모든 국민들의 활동 정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자연 면역력으로 치료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10대, 20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99.4%는 자신의 면역력으로 자연 치료를 하는 질병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는 정치방역, 사기방역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폭정에 반대하는 광화문 애국 세력을 콕 찍어 방역을 핑계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신들의 반대하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예배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애국 세력의 집회를 막고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막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핑계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유지와 연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활동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들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전방위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되먹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인들이 일하는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공화국으로 점차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간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유인의 상징인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4.3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금년 4.3 기념일에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최근 군대 내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여성 반란의 주모자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문재인 정권이 향하는 곳은 자유인의 공화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북조선 인민공화국 전체의 주의입니다. 국민혁명당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국민 걷기 캠페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에 국민 걷기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혁명당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 광화문 현장에서 저희 국민혁명당의 12대 공약을 홍보하는 정책 현장 정책 홍보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국민 국민대회를 그것은 지금 실내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여러분의 걷기 캠페인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이 현장에서 우리 당원 모집 행사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스를 설치할 것이고 법이 허용한 정당한 당원 모집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 국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걷기 캠페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탄핵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국민혁명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탄핵을 위한 자유국민의 투쟁 만세. 2021년 8월 20일 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에 대한 행사 고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 걷기 캠페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시에 이 장소에서 국민혁명당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이 현장에서 국민혁명당의 정책 홍보 방송이 유튜브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오후 6시까지 내내 당원 모집 행사를 벌일 것이고, 법이 허용된 우리 파라솔도 칠 것이고, 우리의 당원 모집 행사를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이것을 막는다면 우리 국민혁명당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호 사무총장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 73년 이래 문재인 정부로부터 한국교회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의 호소문을 국민혁명당 정책의장 정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호소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 정영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제인권단체에 대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문의 국문 원고와 더불어 영문 원고를 오늘 외신 기자클럽에 오늘 아침에 다 배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제인권단체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과 함께 이 오늘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announc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n accusation of the Moon Jae-in regime's religious oppression against Sarangjeo Presbyterian Church. 마침내 오늘 문재인 정권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교회 폐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23일과 8월 13일에 이른 세 번째 폐쇄 조치 명령이다. Finally, today, the Moon Jae-in regime has imposed an action to close the church on Reverend Kwang Eun-jeon's Sarangjeo Presbyterian Church. This is the third closure order since March 23rd and August 13th of 2020. 세 번 모두 코비드19 상황에서 정부가 금지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ll three times it is because of the reason that the church carried out in-person worship, which was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문재인 정권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력이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closure of Sarangjeo Church is a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n anti-democratic, anti-human rights violence that suppresses freedom of religion and worship.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표명한다.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es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문재인 정권은 세계인권 선언문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 정권의 강제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예배 탄압이다. 예배 탄압은 절대자이자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The Moon Jae-in regime clearly violated the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worship guarante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regime's coercion is a clear repression of religion and a suppression of worship. The suppression of worship is blasphemy because it obstructs and blocks the worship of God, the absolute creator. 문재인 독재 정권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을 침범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없다. 개인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권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 대한 모독이다. The Moon Jae-in dictatorship has invaded and sanctified realm.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worship. It is blasphemy to the holy realm to lock down the church so that the people cannot worship God and to fundamentally hinder worship. 문재인 정권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로의 이동의 자유를 봉쇄했다. 그 결과 이 정권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fringed on the freedom of faith of each member of Sarangjeo Presbyterian Church, who should worship freely, and blocked the church's freedom of movement. As a result, this regime committed a crime against humanity. It suppressed even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believers who could not worship. 문재인 정권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가 감염 예방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비드19로 인한 4단계 조치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The Moon Jae-in admin says the closure of Sarangjeo Church is a measure in violation of the infection prevention law. We ask you, President Moon Jae-in, now who caused South Korea's level 4 action due to COVID-19?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무능과 안일 때문이 아닌가? Isn't it because of your incompetence and complacency, President Moon Jae-in? 문재인 정권은 최근에도 미국 모더나로부터 백신 확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왔다. 이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ven recent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not received any responses from Moderna about securing a vaccine. This is a prime example of the incompetence of this government. 2021년 8월 19일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연결된 Our World in 데이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 24.1%이다. As of August 19th, 2021, according to statistics published by Our World in Data linked to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UK, the global average rate of vaccination against coronavirus is 24.1%. 그러나 한국은 평균 20.9%에 달하고 있어 세계 평균 접종률에 비해 3.2%나 낮은 수준이다. 남미의 쿠바보다도 낮고 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서도 하위에 속한다. However, Korea has an average of 20.9%, which is 3.2% lower than the global average inoculation rate. It is lower than Cuba in South America, and it ranks as the lowest among the 38 OECD member countries. 결국 지금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이 정권의 백신 미확보와 낮은 접종률로 인한 위험의 증가의 결과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이 정권의 정치 방역이며 사기 방역이다. In the end, the current coronavirus quarantine measures are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on's lack of vaccines and increased risk due to low vaccination rates. The incompetence of the Moon Jae-in admin brought about today's crisis. It is the government's political plans behind the social distancing and the fraudulent quarantine measures to pass that responsibility on to the citizens.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자가진단 키트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성도들에만 예배를 드리게 했고 예배의 자리 역시 사회적 안전거리를 철저하게 유지했다. Sarang Jail Presbyterian Church allowed to worship only members who tested negative for a self-diagnosis kit every week, and the place of worship also thoroughly maintained social distancing and disinfection. 지난 5주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예배를 드렸다. There has not been a single confirmed case in the past 5 weeks. Sarang Jail Church has held worship service after taking the safest and most complete disinfection measures among Korean churches.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했다. 독재 권력에 용서받을 수 없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그리고 반인권적 탄압이다. However, the Moon Jae-in admin imposed a lockdown on Sarang Jail Presbyterian Church.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worship were deprived and suppressed. This is unforgivable, anti-democratic, unconstitutional, and a human rights suppression by dictatorship. 문재인 정권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폐쇄 조치를 3번씩이나 감행했다. 정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전 한기총 대표 회장이다. 그리고 전 목사는 최전선에서 문재인 정권 투쟁을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대표이다. 문재인 정권이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문재인은 전광훈 목사를 두려워하고 있다. The Moon administration has closed Sarang Jail Church 3 times. Reverend Kwang Eun-jun is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and the former president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And Reverend Jun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onservative Reform Party, which leads the fight against Moon Jae-in's regime at the forefront. This is the reason why the Moon Jae-in regime oppresses Sarang Jail Church. Moon Jae-in is afraid of Reverend Kwang Eun-jun. 문재인 정권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사랑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탄압이다. The Moon admin is inflicting political repression against Reverend Kwang Eun-jun. Closing Sarang Jail Church is political oppression. 문재인 정권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방역, 사기방역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The Moon admin must immediately stop the political oppression of Sarang Jail Church. Immediately withdraw the church closure measures and apologize to the people for your political social distancing and fraudulent prevention measure.
사랑제일교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멈추지 않는 문재인 폭력 정권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Sarang Jail will fight against Moon Jae-in's violent oppression that forces their anti-democratic and anti-human rights initiative. 사랑제일교회는 세계인권선언문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회복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예배를 드릴 의무와 책임을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권력과 투쟁할 것이다. Sarang Jail Presbyterian Church restores the right to enjoy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worship guarante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o defend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Christian worship that cannot be abandoned in the midst of all the hardship and adversity. We will fight against the ruthless power of the regime. 전체주의도 공산주의도 그리고 네로와 히틀러, 무솔리니도 그리스도인의 예배 드릴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일제치하에서도 6.25 전쟁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Neither totalitarianism, nor communism, nor Nero, Hitler, or Mussolini could destroy the Christians' right and freedom to worship and the church. Eve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 the midst of the miserable reality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church did not stop worship service and did not give up. 국제인권단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유와 교회를 탄압하는 어떠한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거룩한 전쟁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e will fight till the end to defend our freedom, not yielding to any unjust power that oppresses the freedom of worship of the church. Our struggle is a holy war, and the God we worship is with us. 우리와 함께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Join us on the great march to freedom, and let's win.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다. The prophet Jeremiah says,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Prepare your shields, both large and small, and march out for battle. 감사합니다. Thank you. 2021년 8월 20일 국민혁명당 August 22 of 2021, Korean Conservative Reform Party. 네,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미 상하원 의원 그리고 유엔 인권위에 오늘 호소문을 국민혁명당 정책의장 정용호 목사님께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명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이 종로 일대, 광화문 일대를 산책을 했습니다. 이 자발적 1천만 산책 캠페인은 국민이 승리했고 대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명의 집회도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는 의미로 저희가 집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자발적으로 1천만 국민이 산책 캠페인을 벌이자고 했고 경찰과 큰 충돌 없이 어떤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3일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경찰들과의 충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이 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거나 혹은 선별적으로 누구는 통과시키고 태극기를 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두세 분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막는 이런 직권남용 행위를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서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들께서는 그러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탄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에는 또 1천만 국민 걷기 대회가
다시 광화문 그리고 시청, 서울역을 잇는 그리고 여기 세종문화회관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1천만 국민이 나와서 산책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아닙니다. 피켓을 들지도 않을 것이고 구호를 외치거나 집단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연휴간 국민들은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입증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들께서도 이미 3일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고 경찰들만 국민을 가로막지 않으면 어떠한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하면서 우리가 또 본 것은 산책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커피도 먹으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국민들께 제안드립니다. 산책 캠페인을 나오셔서 밥을 한 끼 꼭 사드시고 주변 카페에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또 한번 꼭 사드시고요. 또 주변에 상인이나 그런 시장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또 하나씩 구입을 하는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한다면 정말 이 종로의 상권, 문재인과 정은경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낙연이 망쳐놓은 이 광화문과 종로구의 상권을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반드시 한 손에 태극기를 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또 우리 1천만 산책 캠페인을 하면서 서로 지나가면서 가벼운 인사를 목례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더욱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태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태극기를 들고 직접 종로 5가부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경찰들이 제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길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찰은 저에게 범죄라는 단어를 직접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게 범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얼른 놀라서 꼬리를 내리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범죄자 취급한 게 맞습니다. 왜냐? 저를 가로막는 법적 근거를 물어보니까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를 제시한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6조는 폭행이나 방화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범죄가 목전에 닥쳤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두면 범죄 행위를 할 것이 이미 그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입니다. 그 말을 직접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희 생각에 동조하건 안 하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들면 범죄자 취급을 하고 길을 지나갈 수 없고, 태극기를 내리거나 가방에 넣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종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일어나고 이미 녹화된 영상이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전 국민 모두 내일
광화문과 종로에 한번 나오셔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한번 직접 걸어보십시오. 경찰들이 막는지 안 막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실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연휴에 또 느낀 것은 우리를 탄압하는 길을 가로막는 경찰분들이 정말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태극기 든 국민과 어르신들을 정말 본인의 경찰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인의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막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막는, 연휴 3일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경찰관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며칠 뒤에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심한 말 했던 그 경찰들에게 정말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정말 15,000명의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과 미안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마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힘써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자발적 1천만 산책 캠페인에서 최대한 경찰분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지난 연휴 때 보셨듯이 경찰이 가로막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경찰이 길을 막지 않으면 아무런 혼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어질 캠페인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들께서도 이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다시 이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기는 정치적 이념과 목적이 있지만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애국심에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는 시용품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혁명당 여성위원장 주옥선 대표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간 우리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우리 경찰관과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부역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경찰관들이 너무나 3일 동안 그 뜨거운 데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8.15 광복절 문재인 정권이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기념일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나오느냐, 바로 과거의 위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먼저 6.25 때 김원봉, 그리고 또 신영복, 이번 주 8.15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과 독립된 후에 이분들을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독립되기 전에는 훌륭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립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북한을 동조하고 김일성에게 완전히 공산주의자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런 사람들만 문재인 정권은 다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범도가 위대한 장군입니까? 홍범도는 바로 저 북한 그리고 소련 레닌을 옹호하고 공산주의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앞잡이로 세우는 지금의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체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아무리 이 코로나 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을 탄압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이번 토요일도 계속 걷기 대회를 할 것입니다. 아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걷기 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피켓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마시고 태극기 하나와 걷기 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지금의 이 무력한 국민의 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혁명당은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걷기 대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잠깐 이동호 사무총장님, 마지막 내일 행사 관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호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걷기대회 코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월 14, 15, 16일 종로에서 했던 것은 이 일제를 막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서울역에서 시작해서요, 남대문, 그 다음에 이곳 동아면세점, 그 다음에 경복궁까지 이 코스에서 우리가 다시 걷기대회를 할 것입니다. 자, 이 걷기대회는 순수하게 국민혁명당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호나 피켓이나 없습니다.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